어제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민주당 내에서 우만세라는 조직이 네네. 발족을 한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뭐 줄임말인데요. 이게 집권 후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하는 뭐 조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유력 주자는 야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있는 주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 대권 플랜 본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왔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네. 처음 듣는 조직입니다. 우만세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듣는 조직입니다. 예. 저도 실무 조직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의 그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민주당에 필요한 인재들 영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은 처음 들어보고 있고요. 예. 그러나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획득해서 그들의 뜻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중심의 뭐 집권 플랜 본부도 있고 저는 또 인재 영입하려고 좀 다니고도 있고 네. 많은 또 그다음 민주연구원에서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뭐 그걸 누가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예. 그냥 어쨌든 일상적으로 정당이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또 인재들을 영입하는 건 일상적인 활동이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지 경위는 잘 모르지만 그런 조직은 없는 건 확실합니다. 특별히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뭐 조직이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그리고 아니다. 지금 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오히려 본인도 지금 계속 보이는 건 국민들의 어려운 현장들, 민생들 찾아다니고 예. 그다음에 그 연말에 있었던 불행한 그 항공기 참사 사건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유가족들도 위로하고 대책들을 또 진두지휘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생 경제 안정, 국민들의 삶을 잘 위로하고 보듬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신년에 나온 동아일보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39.5%로 압도적으로 좀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과반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권의 담력들을 다 합치다 보면은 얼추 비슷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라면 이제 대선 결과가 만약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과를 뭐 마냥 이제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가까우신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에는 저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차기 대선에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예. 높다고 보면은 늘 겸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 민심이 다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선거가 지금 아직 대선이 뭐 결정되지 결정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고 평상시인데 지금 아직 뭐 지금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뭐 대선 얘기가 오고 가지만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끝나야 생각될 문제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30%대의 또 30% 중후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그 수사 과정에 불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전략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좀 지연된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는 좀 불식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의 진행은 그 사법부에 그 재판장의 전권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 자꾸 지연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송달을 못 받은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었고요.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관조에 처박혀 갖고 일치 송달을 헌법재판소의 관련서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야말로 송달 거부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실에 있을 때 와서 송달을 받았던 거거든요. 집에는 낮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거고.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가족이 지금 뭐 집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딱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통보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송달 지연은 전혀 사실무근인 거고 그 외에 뭐 변호인 선임계를 늦게 냈다. 아니 그건 누구
상황에 맞춰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변호인단을 다시 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다음에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일을 잡고 하는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는데 헌법재판하고 이 형사재판은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그 수명법관께서 거기 그 헌법재판관께서 얘기했어요.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르다. 예. 준용한다고 하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절차가 엄격해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그러저러한 사정들을 고려해갖고 재판을 적정하게 지휘해서 끝낼 거라고 보고 있고, 자꾸 6개월, 3개월 얘기를 하는데요. 피고인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끝내는 재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당선 무효이 선고된 많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그게 지켜진 적도 거의 없어요. 예. 예. 뭐 몇 년 끄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전례에 비춰서 진행이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내 중진 의원이시니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추미애 의원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대한 뭐 제보라고 하면서 좀 네네. 주장하신 의혹이 있는데, 뭐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실탄 발표 명령을 하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저질 음모론이다라고 가짜뉴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서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 국민들 혼란이 엄청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확인을 확실히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음모론 얘기를 하면 8월 지난해 8월쯤에 지금 해갖고 김민석 그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이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뭐 제정신으로 저런 얘기를 하냐. 예. 이게 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날 수 있겠냐. 예.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 경호실에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정확한 제보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못한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네. 제보자 신원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는 충분히 일부 의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경호처장보다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경호차장이라든가 본부장 이들이 주동이 돼갖고 강경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예. 저는 뭐 실탄지급 명령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게 정확히 음모론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제보자를 밝힐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말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